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카모토 박사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는 반월상 손상의 재생의학에 대해 소개했었는데 이로 인해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실제 치료 결과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먼저 무릎 관절의 구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이것은 정면에서 오른쪽 무릎을 본 모형입니다. 이 모형을 보면 위에 있는 것이 대퇴골이고 이 뼈보다 위에 있는 것이 골반뼈이며 오른쪽에 있는 얇은 것이 비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 무릎에 무릎판이라고 불리는 이것이 외측골입니다. 이 안을 보시면 무릎 관절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보기 어렵지만 여기에 매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골이라고 합니다. 그 아래에 파란색 물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달판입니다. 반달판은 무릎의 내측과 외측에 영어로 C 모양으로 된 것이 두 개 나란히 있습니다. 이 반달판은 무릎 쿠션은 역할을 하며 이 쿠션이 없어지면 근처 연골이 마모되어 결국 변형성 관절염이라고 하며 뼈가 마모되어 무릎이 변형되는 질병이 됩니다. 이 질병은 무릎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생의학으로 당원에 오신 환자님은 60대의 남성이며 장거리 마라톤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약 1년 전부터 점점 무릎이 아프게 되어 병원에 가셨더니 조금의 연골 감소가 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 MRI를 찍어보니 반달판에 손상이 있었는데 그대로 지켜보다가 언젠가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수술이 싫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재생의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먼저 지난번 반달판 손상 동영상에서 말한 대로 그래서 저는 재생의학을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반달판 수술은 주로 관절흉을 수행합니다. 무릎에 작은 2-3mm 정도의 구멍을 3개 정도 뚫어 가위로 반달판의 손상을 치료합니다. 이때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료 과정을 관찰합니다. 수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상된 부분을 실로 봉합하여 봉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톱니 모양이 된 부분을 최대한 원형으로 자르고 매끄럽게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절제술을 수행합니다. 주로 이유는 손상된 부분을 완전히 치료하고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반달판을 봉합할 수 있더라도 봉합술의 성공률은 70%에서 90%이며 성공하더라도 반달판은 혈액이 잘 통하지 않아 4년 후에는 약 30%의 사람들이 다시 파열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향수를 한 경우 그 후에 입원과 재활이 몇 개월에 걸쳐 매우 장기간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다시 파열되면 다시 관절검을 하여 그 부위를 꿰매야 하거나 혹은 절제를 해야 합니다. 이 반달판 수술의 단점으로는 반달판을 잘라버리면 10년 후에 약 30%의 사람들이 변형성 관절염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특히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 중 약 70%가 후에 변형성 감염병에 걸리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월판 손상을 관절경으로 수술하는 경우 한 번 더 파열되는 리스크가 있으며 반월판을 절제한 경우 몇 년 후에는 변형성 감염병에 걸릴 리스크가 반드시 있습니다. 한편 재생의학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반달판 손상으로 파절되어 있어도 손상되어 있어도 간세포를 넣음으로써 반달판이 재생됩니다. 그래서 반달판 손상의 관절경 수술과 같이 손상된 부위의 반달판 잘라야 한다는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무릎 쿠션의 역할을 하는 이 반달판을 남기고 가능한 한 미래에 변형성 슬관절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분의 렌트겐을 보아봅시다. 이 사람의 경우 렌트겐 사진을 확인하면 연골이 조금 정상보다 더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MR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비춰진 이 검은색 삼각에 비춰진 부분, 여기는 무릎 내부의 내부입니다. 내부 뒷부분의 반달판인데요. 이 삼각형의 검은 반달판의 정중앙에 수평으로 흰 줄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게 반달판의 수평 파열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MRI를 확인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간세포에 의한 재생량을 행하여 약 1개월째부터 점점 통증이 사라지고 2개월째에는 조금 조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3개월째부터는 거의 일상적인 조깅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뻐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반달판 관절 수술에서는 손상된 부분의 반달판을 꼭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몇 년 후에는 꼭 연골 변형이 나타나고 원거리에서의 자세나 관절염이 더욱 심해지며 결국 인공관절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달판 관절 수술은 많은 환자들에게 필요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간세포 치료는 반달판 손상과 원형 정자 관절증에도 효과적입니다. 연골이 마모된 경우에도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이분의 간세포 치료에서는 첫 번째 혈소판 손상의 수평 파열을 우선적으로 재생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약간 마모된 편향성 간성증으로 인해 연골 재생을 통해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작용으로 인해 상당한 통증이 심하게 감소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약 반년이 지났지만 지금은 거의 아무런 통증도 없고 평소처럼 조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몇 년 전부터 무릎 통증이 있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다리를 피해 달리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다친 쪽의 무릎 주변 근육도 경직되어 있고 어떻게 관절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으로 재생의학뿐만 아니라 당원에서는 무릎 주변 근육 훈련과 스트레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훈련 지도와 근육을 늘리는 지도도 제공됩니다. 이분은 멀리서 오신 분이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치료 후 해당 환자의 재생의학을 실시하여 무릎의 보호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올바르게 재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재활의 효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평가를 합니다. 과거에는 관절경으로 반달판을 자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반달판 손상의 재생의학이 발전하여 골관절염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전은 미래의 연골 마모와 골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반달판 손상을 예방하는 재생의학은 골관절염 예방에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달판을 보존하고 효과적으로 재생시키는 치료 방법으로 최대한 남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반달판 손상 외에도 변형성 감염병이나 변형성 골반 감염병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포츠를 재개하거나 원래의 일상생활을 되찾아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달판 손상의 재생의료를 기반으로 실제 증례를 바탕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